만나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자주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전직 초등교사였던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직하고 현재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엄마들을 만나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아이의 공부를 온전히 가정에서 책임져야 했던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지만 동시에 최상위권의 비결이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관심만큼이나 두려움도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공부 주도권을 주고 나면 아이의 공부량이 줄어들 것이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엉망으로 한 후에 책임은 지지 않고 실력은 뒤처지게 될 것이다 등등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가 비슷한 걱정을 하지만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많은 학부모가 도중에 포기하고 부모 주도의 강압적인 학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결정권 전체를 10개의 공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10개의 공이 모두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중 어느 시기에 몇 개의 공을 어떤 속도로 아이에게 하나씩 넘길지가 자기주도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구기 운동 종목과 같습니다. 아이가 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부모는 공을 넘겨줄 준비가 되었는지, 아이의 학습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적기에 던지고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이와 친밀해야 하고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부하지 않는 정도의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자존감 수업의 저자인 윤홍균 박사님의 강의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랬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만 무한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는 줄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역시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꺼내길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 그래? 아이고, 어떡하냐?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등등 아이가 이야기를 지속하게 만드는 리액션을 반복하면서 경청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이에게 엄청나게 좋은 질문을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훈계를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취조나 조사를 당하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대화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요즘 많은 엄마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시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워킹맘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본다면 워킹맘은 상대적으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와 갈등을 빚을 기회도 적습니다.
집에서 종일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아이와 관계가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원리입니다. 오히려 짧지만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사랑을 더욱 표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돈도 벌면서 아이와의 충분한 시간까지 마음껏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엄마가 하는 일을 통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공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량과 속도를 욕심내지 마세요. 공부 분량이 많아지고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과 욕심에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더 하라고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적은 분량이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경험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결국 내가 이 공부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활용해 보세요. 저는 매일같이 머리를 쥐어짜며 성실하게 책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고를 마감하면 저만의 방법으로 제 자신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 시간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뿌듯하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아직 공부 습관이 자리 잡히지 않은 아이에게 보상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아이가 원하는 것 중에서 부모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과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을 아이와 미리 협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보상만 바라고 있는 아이가 될까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춘기를 잘 지나 자신만의 목표와 계획이 생긴 아이에게는 이제 부모가 주는 보상이 필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쉬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공부 습관을 빈틈없이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평일부터 주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하다가는 3개월도 못 가 모든 게 중단되기 쉽습니다. 정말 흔한 경우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아이의 자세나 태도가 전보다 점점 망가져가고 힘겨워 보이거나 투덜투덜하는 짜증이 늘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쉬어갈 때입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처럼 쉬는 기간을 미리 협의해서 정해두고 쉬는 기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그때 충전한 에너지로 이후에 더욱 열심히 몰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자주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니다 보면요,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상관없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죠. 그런데 그게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면 아이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고 앉을 자리를 정하고 영화를 예매할 때 시간과 좌석을 결정하게 해주고 여행지에서 맛집을 검색해 아이가 결정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박물관에 가서는 1층부터 볼지 맨 위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볼지 등등 아이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은 상황들에서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활기찬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일상 전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경험이 공부에까지 자연스레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향기로운 와인이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듯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는 아이로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의 손에 이끌리고 부모에게 등이 떠밀려서 그렇게 가게 된 학원의 교실 구석 자리에서 아무 존재감 없이 멍한 눈으로 그저 수업 시간을 버티어내는 내 아이의 모습을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신이 번쩍 드시죠? 대다수의 부모들이 일단 어느 학원이든 등록해 놓기만 하면 그 수업에 가서 뭐라도 얻고 돌아오겠지라는 심정으로 학원에 보내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교실 속 집중력까지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낸 학원 속의 시간 동안 아이는 더 좋은 경험들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장기에는요, 놀이, 경험, 독서, 관계 맺기, 관찰, 대화 등 이후의 학습과 성인 시기의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학원에서의 무의미한 시간과 교환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이의 초등 시기, 몇 학년부터 어떤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대학 입시의 성패가 달렸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태블릿 학습, 유튜브 영상 강의, 인강 등을 활용하는 것은 요즘 알파 세대들의 당연한 학습법입니다. 이것은 막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부모 세대가 미리 알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학원 수업이든 동영상 강의든 주도권을 그쪽에 주고 아이가 생각 없이 끌려가기보다는요, 필요한 과목, 단원 등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곧 아이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든 많이 하면 다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심리로 더 많이 하게 만들자라는 전략은 열심히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임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보고 계시다면 교육에 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오기까지 들였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천이라는 것이 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돌아가셔서 강연을 들으면서 했던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선뜻 가고 싶어지고요. 즐겁게 듣고 공감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일상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더해지지 않는 분들을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역할은요, 스스로 의지를 들여 무언가를 바꾸고 실천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가정과 아이는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자신 없다 라는 호소가 점점 더 자주 강하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동시에 의대에 합격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도 일상이 된 요즘이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송파구는 어느 곳보다도 사교육 정보와 선택권이 집중된 지역이기에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님의 단단한 중심과 아이의 속도에 맞춘 전략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꽃들은 저마다 다른 모양, 색깔,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송파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이 시간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면서 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방이동 주민이자 슬기로운 초등생활 대표, 엄마이고 작가이자 아내인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